A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A는 2006년 9월경부터 2008년 4월까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B와 C를 총 12회에 걸쳐 과학실, 교무실, 학교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및 소풍시 이동버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한편 이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A는 범죄 사실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2008년 9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A의 범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B와 C의 부모들은 A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A의 추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A의 추행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A와 연대하여 B와 C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안에서 포섭을 했는지 봅시다. 갑의 이 사건 추행 행위는 과학실, 교무실, 학교복도, 그리고 수학여행지 숙소, 소풍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일단 이 추행 행위가 모두 아까 살펴드렸듯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교의 일련의 교육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교사에 대해서는 거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교육자의 의무, 교육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쭉 규정해 놓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여기에 17조 4가 딴 것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명시해서 학생의 존엄한 선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학생에 대해서 교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를 감독한 지자체에서도 이 학생에 대해서 존엄한 성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17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 크게 17조 4에서는 성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17조에서는 보호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원 등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추론해 봤을 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학교 그리고 교사가 이러한 강제추행 행위로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교 교원은 지식 전달 장치로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어도 교육 관련 판례에 있어서 이제 수차례 드러나는 것인데 다른 걸 떠나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교원에 비해서 초등학교 교원은 소위 말하는 인성 교육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단순히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 교육을 하고 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갑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점,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하다못해 손을 잡고 하다못해 머리를 쓰다듬는 일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일련의 교육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갑의 이 사건 추행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갑의 추행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갑의 교육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 말하자면 사무집행 행위로서 아까 사용자 책임에서 구형하고 있는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성추행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을은 갑과 연대하여서 을과 병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 을이 갑과 연대해서 학교 그리고 교사와 연대해서 연대 책임으로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연대 책임이 인정이 되면은 과실 책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실상계, 과실상계라고 해서 책임은 있지만 그 과실도 상대방, 피해자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조심했으면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상당히 감액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 경우에는 명백히 100% 교사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의 논리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과실상계는 다음 시간에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종업원가 있어서 뭐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종업원이 매일 그 아침에 이제 그 종업원 그 카페 앞에 청소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물이 뿌려져 있는 부분을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하고 얼어 있다고 칩시다. 그 얼어 있다고 부분을 그 주위를 다니는 사람이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이제 뭐 전치 4주, 6주 내지에 그런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사안에서 당연히 그 종업원이 스스로 그 앞에 자기 책임하에 있는 공간을 청소할 의무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 종업원을 그런 청소를 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해서 그 카페 사장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러한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을 한다면 그 조금 자신이 전혀 모르는 그 조금 청소 못하는 데에 대해서 100% 부과하는 것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조금만 조심을 했다면 과실에 대해서 주의를 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과실 비율을 한 40%, 60% 이렇게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